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동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는 5월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실록의 봄을 노래하고 있죠. 반면 인도네시아는 건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무척 더운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풍을 동반한 집중폭우가 자바섬을 강타하고 있어서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국도가 막히고 농촌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원 네팔 강진 피해 및 인명구조 소식이 인도네시아 미디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 세계가 인도적 차원에서 네팔에 인명구조대와 구호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도 인명구조대를 파견해서 돕고 있습니다. 주말엔 미국 발티모어 폭동 사건으로 세계를 어수선하게 하더니 곧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주 노동절 행사를 얌전하게 치렀습니다. 사실 노동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노동자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30개 조항에 달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을 보면은 급여를 30% 이상 인상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차기 인도네시아 직원급여 인상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코위 유스칼라 정부에 대한 컴파스 여론조사 결과가 시리즈로 소개되고 있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실망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취임 후 3개월과 6개월의 여론 추이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조코위 대통령이 잘했다는 응답이 3개월 전에 80%던 것이 61%로 하락하는가 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0%대에서 27%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을 초조하게 만드는 분야는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 정책이 나쁘다는 응답이 무려 74%나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조코위 대통령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이카 부통령도 경기가 하락한 것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조코위 유스칼라 정부의 약속 이행과 목표 달성 결과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가 아주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7일 종합주가지수가 3.49% 하락해서 5245.45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법인 소득세 감세 인센티브를 걸고 나왔습니다. 매년 5%씩 6년간 총 30% 법인 소득세를 감세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발전소 건설 분야, 환경 관련 산업 분야, 그리고 관광산업 등 10개 분야로 한정하는가 하면 고용 효과면도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주 수요일 밤 자정 발리9으로 불리는 호주 및 브라질 등 외국인 마약 사범을 전격적으로 사형시켰습니다. 다만 필리핀 여성 한 사람만 사형 연기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필리핀 법원이 사형수와 연관된 증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간 호주는 대사를 소환하고 시민들은 반대 시위를 벌이고 항의했습니다.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가 끝나자마자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세안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외무부 장관 및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예상했던 대로 남중국해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중국이 그곳에 군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발끈하고 나선 나라는 역시 필리핀입니다. 물론 그 섬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필리핀 이외에도 베트남과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군인들의 사이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 4월 초 조코위 대통령이
각종 군인 수당을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군부의 지지 세력이 부족한 조코이 정부는 군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전사 창설 기념행사에 유습갈라 부통령이 참가해서 물걷고 합창의장과 카토 누르만티어 육참총장 그리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바 있는 도니 모나르드 특전사령관을 직접 격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 성매매 확산 문제가 티베트 하숙집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갈리바타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아예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하는가 하면은 일반 하숙집, 호텔, 심지어 미장원에서까지 그것도 미성년 여학생들이 인터넷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카르타 북쪽의 플로우스리브에 DBD 비상이 걸렸습니다. DBD에 걸린 7명의 어린이가 연속해서 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BD는 댕기 모기에 물린 후 나타나는 고열 증상입니다. DBD는 약이 없다고 알려져 있죠. 다만 체온을 내리고 영양을 보충해줘서 DBD를 나타내는 혈액지수를 높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기에 물린 후 일주일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페트롤을 해체한다고 합니다. 해체 이유는 이미 이 회사는 그 기능을 다 했고 더 이상 기름 수입 부정부패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회사만 없으면은 기름 수입 시 배럴당 10 내지 20센트를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트롤은 버르타미나 에너지 트레이딩 LTD의 약자입니다. 이 회사는 버르타미나 자회사인데요.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다가 찔라짜 정유공장 같은 데 원유를 공급하는 기름 수입 전문 소울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로 보정그대에 있는 두부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식약청과 경찰의 합동으로 이 두부 공장을 조사한 결과 포르말린을 사용해서 두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버카시 얼음 공장에서 시내 수로에서 물을 채취해서 얼음을 만들다가 걸렸고 중부자와 족자에서는 야자 과육으로 만드는 단 것에 일반 비료를 혼합해서 만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매일 먹는 식료품에 포르말린을 넣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식약청도 최선을 다해서 시중 불량식품을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감독할 만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조한 수산물, 이까나신, 냉동 물고기, 두부, 생닭고기, 미바사 등에 포르말린을 많이 넣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포르말린을 넣으면은 오래둬도 부패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포르말린을 많이 넣은 식품 감별법이 신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생닭고기와 물고기는 표피색이 희고 윤기가 난다는 겁니다. 두부의 경우는 잘 부서지지를 않고 고무처럼 쫄깃쫄깃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바사, 즉 생국수는 기름기가 흐르고 빨리 불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까나신이나 한치 등 건조 수산물은 아주 표면이 깨끗하고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으면서 잘 부서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주사기나 수액, 인퓨전 세트 등 일반 병원에서 쓰고 버리는 B3급 쓰레기를 받아다가 시중에 되팔아먹던 회사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B3급 병원 폐기물 처리 허가도 없이 동부자와 발리 등 총 6개 병원에서 쓰고 버리는 것들을 수거해다가 그 중에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세척을 하고 그것을 되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반등 시도 반텐강 지역의 신선한 날씨와 녹색 풍경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도는 저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텐강 저수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까와뿌티라고 하는 하얀색 일색의 환 분출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카르타에서 그것을 가려면은 우선 반둥구의 고속도로로 소레양이라는 톨에서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반둥광으로 난 길을 계속 따라가다가 소레양과 찌위데이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K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